네, 안녕하세요. 플러스8이의 김진혜입니다. 저희 플러스8이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부터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수집, 가공, 그리고 개발까지 전 프로세스에서 연구적 성과와 그리고 비즈니스적 가치를 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 팀 내부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화재 감지 쪽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하고 좀 연구를 하고 모델을 만들면서 좀 회사 내부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단기간 동안 같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모델을 만들면서 다양한 가치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모델을 만든 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적 가치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고민 참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저희는 만나보도록 하죠. 제한 시간 8분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재는 리허설이 없다 플러스8이의 김진혜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화재 감지 모델을 만드는 과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모델 소개, 발전 방안, 그리고 사업화 방안 팀 소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어렸을 때 이런 화재 포스터나 표어를 많이 보셨고 저도 많이 봤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낀 게 화재는 확실히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화재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규모가 피해 규모가 엄청납니다. 특히 2019년에만 봐도 258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230명의 부상에 빠뜨렸고 재산 피해만 해도 8,500억 이상의 재산 피해를 냈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화재에 대해서는 아픔이 좀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외삼촌 댁에 화재가 크게 났어서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외삼촌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 한 번에 날아가는 일이 있었고 또 아직도 큰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고향이 이천인데 올해 6월에 또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어서 저희 고향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좀 많이 피해를 보셨고 또 안타깝게도 그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동식 소방경님도 좀 순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리허설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과제를 참여하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MBN 화재 영상을 주셨고 그 안에서 화재 구간을 분석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델을 구성을 할 때 일단 디텍션 모델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통해서 화재를 1차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서 방향 벡터 모델을 사용해서 화재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만드는 탐지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화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려서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결선 대회까지 할 때는 저희도 욜로5S 모델하고 그리고 이피전시넷 그리고 레지넷을 사용해서 양상불 모델을 1차적으로 만들고 트랜스덴 모델을 사용해서 아무래도 동영상 안에서 화재가 나타나는 구간을 저희가 탐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프레임 간의 연속성을 봐서 유사한 곳을 묶어내는 모델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후처리 통해서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데이터로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오픈 데이터 세트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하면서 좀 5번 정도 좀 그 성능을 좀 향상시켰던 스텝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일단 가장 좋은 그래도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결선까지 오기까지 3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방향 벡터 모델을 좀 연구해서 모델에 탑재를 했습니다. 방향 벡터 모델은 아무래도 화재 자체가 탐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화재가 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진압할까에 대한 정보들을 주는 게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쪽에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MBN에서 주신 데이터 갖다가 적용을 시켜봐서 보조지표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 좀 진압 방향을 예측하는 모델을 예측보다 탐지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지만 아직 사실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연구해보고 고도화시킬 방안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모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화재는 아무래도 타임라인 순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기 탐지, 네, 디텍션 모델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초기 탐지 쪽에 가깝다면 저희가 그 구상하고 만들고 있는 방향 벡터 모델과 이미지 캡셔닝 모델은 화재 진압과 나중에 화재가 나고 나서 사후 분석하고 예방책을 어떻게 세울까에 조금 더 가까운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CTV나 블랙박스 등 기존의 기기에 인베디드 시키기 위해선 거기에 맞는 또 경량화된 모델들을 라인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거 성능으로는 10ms 이상 가진 기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탐지가 가능하고요. 근데 또 CCTV나 블랙박스는 그거보다 저성능들이 또 있어서 거기에 맞게 좀 개량화하는 것도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 좀 크기가 실제 뭐 성능이 좀 많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요즘 연구되는 것들이 좀 모델들이 있어서 그 기법들을 좀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캡셔닝 모델은 또 데이터가 많이 좀 필요하긴 한데 화재 방향까지는 저희가 지금 탑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설명을 주면 소방관님들이 아무래도 진압할 때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재가 현재는 알림 없이 찾아오고 있는데 저희는 화재가 알림 이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화 방안입니다. 네, 전 세계 화재 감지기 시장으로만 보면 46억 9천만 달러 정도가 2024년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가장 크지만 거의 골고루 시장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서 CCTV 시장으로 보게 되면 규모는 더 커지게 됩니다. 한국이랑 영국의 CCTV는 가장 많이 설치하는 곳 중에 나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4억 대까지 만들겠다라고 또 발표를 해서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타임라인 순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네, 그 솔루션 형태로 관제 솔루션 형태로 만드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현재는 불꽃 감지기가 좀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성능이 좋고 가장 좋긴 하나 뭐 아크 용접 불빛이나 자외선 노이즈에 오작동되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에는 이 비전 쪽으로 해서 같이 사용하면은 훨씬 화재 골든타임 포착에 파워풀하지 않을까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제 솔루션을 만드는 거는 규모가 워낙 크고 네, 힘든 일이어서 처음에 좀 더 쉽게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존의 CCTV나 또 촬영용 카메라, 블랙박스 등에 먼저 탑재할 수 있게 모듈화 시키는 게 먼저지 않을까 네,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화재 구간을 탐지하는 거를 만들었어 가지고 현재는 24시간 CCTV 영상을 보려면 24시간을 보면서 분석해야 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북마크 형태로 화재가 어느 지점에 난 것 같다를 알려드리고 그 부분 위주로 좀 분석을 먼저 하면 또 효율적으로 사후 방지 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유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LG U+ 같은 경우에 지능형 CCTV를 구동 모델로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S1 출동업체랑 같이 번들 형태로 좀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손해보험이랑 같이 번들 형태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재 감지 모델로서 이 모듈화를 통해서 이쪽에 같이 번들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비전 그 화재 탐지 쪽에도 비전이 이제 사용이 시작됐다고 느끼는 게 캘리포니아가 산불이 많이 나는 곳인데 이쪽에 저희 국내 상장사도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 소노미 카운티에 입찰을 해서 저희도 미국이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훨씬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확실히 AI 자체가 트렌드가 모델 센츄릭에서 데이터 센츄릭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서 네, 저희는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에 참여한 게 되게 좋은 기회였고요. 또 멘토링도 받으면서 다음 사업화에 대해서도 논의도 좀 하고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저희 팀은 AI랑 그 IT 쪽 많이 해왔고 같이 한 번 이상 일해본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는 리허설이 없다로 네, 발표를 준비해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한상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요. 또 강바롬 AI 연구팀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의응답 진행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 개인적인 경험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 화재는
이 초동 대응할 수 있게 조기 감지가 중요하다는 걸 네네. 강조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이번 이 AI 알고리즘 만들면서 그 부분에서 혹시 네네. 이 좀 더 좋은 이 네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포커스가 있다면 아, 네. 알려주십시오. 네네. 저 일단은 모델을 만들 때 사실 과제에서는 주어진 동영상 안에서 화제가 어느 구간에 났을까를 맞추는 게 그 과제였는데, 아무래도 사업화까지 가려면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CCTV나 기계에 인베디드 됐을 때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경량화된 모델을 좀 많이 사용하는 거를 좀 이번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사업화 방안에서는 네. CCTV가 이제 사업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CCTV 시스템 자체도 이제 다양하잖아요. 이제 네. 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형 CCTV, 관제 CCTV부터 뭐 단순히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만 운영하는 뭐 내부적인 CCTV도 있을 거고, 이게 시스템 형태가 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다 적용이 가능한 이게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CCTV의 뭐 운영 체제라던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저희가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는 좀 더 많이 연구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는 좀 가능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네, 조금 저희도 더 연구가 필요하고, 좀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랑 좀 협업하는 것도 필요해서 좀 멘토링 할 때 좀 그쪽 부분도 많이 좀 여쭤보고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추가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인베딩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엣지 디바이스에 인베딩을 하려면 뭐 현재 지금 뭐 서버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엣지 디바이스로 오면은 네. 당연히 GPU 성능이 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었고 더 경량화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PPT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뭐 CCTV나 일반 촬영용 카메라나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뭐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세 가지가 다 특성이 달라요. 네네네. 그 촬영되는 이미지의 특성이 다르고 각도도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해상도도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학습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말씀해주고, 첫 번째는 저희 연구팀장이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포부 같은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차량용이랑 블랙박스랑 뭐 다들 기기마다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아까 마지막에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고, 그리고 먼저는 사실 저희도 CCTV 좀 고정돼 있는 거 먼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좀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여러 협업을 통해서 좀 가게 되면 점차 개발을 우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경량, 네, 그쪽. 그리고 경량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 속에서도 조금 가벼운 모델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버 쪽에 GPU를 거치지 않으면 성능이 인퍼런스 타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스 기법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최적화된 구조를 찾는 모델링, 혹은 그리고 이제 퀀타이제이션, 그리고 나서 이제 컨볼루션 트릭을 이용할 세 가지 계획 중에 가장 간단한 이제 먼저 퀀타이제이션을 먼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CNN 계열에서는 스태틱 퀀타이제이션이 제일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태틱 퀀타이제이션을 해볼 계획입니다. 추가로 하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퀀타이제이션을 하든 경량화 모델을 해서 어떤 뭐 제슨 나노든 제슨에 올리실 건데, 그렇게 됐을 땐 사실 CCTV 쪽으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이제 그 관계사랑 잘 협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비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 질문을 하나만 드릴 텐데요. 원래 실외와 실내로 좀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실내는 사실은 CCTV로 이미지를 캡처했을 때 실외에서 캡처하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미지 캡처하고 난 다음에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성능 확보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어떻게 했는지 좀 듣고 싶어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혹시나 특정 상황 속에서 너무 피팅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우려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나요? 아니 그 이미지의 그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은 데이터로 사실은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성능 개런티가 이제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건물 내에서 이제 CCTV들의 이미지들이 사실은 브라이트니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면 알고리즘 개발하시더라도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과 해결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 네. 우선은 그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희가 이게 사업화까지 갈 때가 굉장히 어렵겠다 느끼는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여서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더 경량화된데 성능 안 좋은 데서 돌아갈까, 조금 성능을 타협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던트 티처 모델이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서 경량화 시키는 거는 계속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데이터 확보가 좀 많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재 쪽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감지기랑 같이 병렬적으로 사용되어서 보조 지표로 사용을 처음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길은 멀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 지표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저는 아까 저희 국내 상장사가 그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입찰을 한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고, 저희도 그 시작은 어렵지만 좀 계속 이 시장에서 좀 트라이 해보면 그런 좀 점차적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 또 남들이 조금 더 따라오지 못할 만한 것 노하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두리뭉실하지만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주식회사 플러스 파리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